2025년 3월 18일입니다. 예, 3월 18일 화요일 우스TV 서준구 대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간단하게 이건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부터 잠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 방향으로 돌아섰죠. 확실히. 예, 조금 더 아직 추세가 조금 더 제 예상은 이번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2673원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잘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강보합입니다. 1.65포인트 0.06%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잘 올라가다가 조정을 다시 장중에 받았습니다. 어쨌든 뭐 어제 가격보다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뭐 다음 주까지는 2670원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 저항선이 좀 센 저항선이거든요. 나름. 자, 근데 힘을 내서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연말에는 3,000원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전국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나라 정치나 뭐 경제적인 부분이. 어쨌든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요. 투자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도 2.03포인트. 예, 똑같죠. 예, 상승 잘 했는데 장중에는 다시 조정을 받고 내려왔는데 0.27% 예, 오늘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모드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실 코스닥은 뭐 연말까지 얼마 정도 될 건지는 제가 잘 구상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뭐 900원대는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대표님은 뭐 올해는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상승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기대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반도체나 로봇이라든지 AI 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마 시장을 주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재작년까지는 그죠?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어떤 주도적인 성향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뭐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나 AI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제가 작년에 한 8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예, 그 역시나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예전에 시리즈로 6편 시리즈로 이렇게 무방을 하는 걸 그죠? 예,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시리즈별로 그죠? 종류별로 반도체 부품 관련주 그리고 뭐 성공정, 후공정, 뭐 전공정이라고도 하고 성공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실질적인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부품 관련 검사 장비 관련주 자 이런 것들을 다 종류별로 제가 그 유튜브를 다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그 앞전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다소 뭐 강보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승을 하다가 강보합 정도로 예, 끝났습니다. 살짝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조금 주춤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종목은 로봇 관련주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로봇 관련주를. 그래 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다시 두각이 될 것 같아서 예전에 기억나시죠? 제가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그죠? 예, 레인보우 있죠, 그죠? 예,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우리가 종목을 실제로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종목을 차트를 잠시 한번 나중에 볼 건데 예, 당연히 뭐 매도하고 나왔죠. 예,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다시금 2차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은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먼저 일단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로봇주도 작년 8월부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로봇주에 관련해서 해고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시점이 온 것 같다 해서 오늘은 로봇주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주를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늘 제가 강조했던 예전에 삼성중공업이 오늘 또 뭐 7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이면 이 자리인데 그죠?
자, 대략 한 11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1년, 52주 신고가,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 건 제외하고요. 11년 만에, 대략입니다. 대략 11년 만에 최고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아직 멀었는데 말이죠.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우리 무료 회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이 좀 잘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가지고 계시겠죠? 물론 일부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정배열로 주봉을 보면 정배열로 잘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발 기관들이 삼성중공업 언급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관들이 언급을 하게 되면 어중이들이 많이 기관들이 또 이 종목을 가지고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봉상 삼성중공업은 고매물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략 한 2만원대에서 또 한번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15,000원대는 거의 안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만원대에서 또 매물대가 또 있거든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돌파를 하면은 우리가 목표를 하는 3만원대 이상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장이라는 것은 예측치하고 많이 다르게 가니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100% 맞출 수는 없는데, 일단 예상되는 가격은 그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만원이면 15,000원이니까 싸다 지금 사면 되지 않느냐. 지금은요, 그 시점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매수하는 시점이 지났어요. 우리 예전에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요 라인 때 매수를 했습니다. 요 라인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고 갈 수 있지만, 지금 들어오면 좀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팔고 있지는 않는데, 우리는 요 가격대 들어왔기 때문에 작게는 몇백만원, 그리고 기천만원, 그리고 많게는 몇 억씩 이렇게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10배, 20배, 100배 오를 종목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가 정말 싸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는 그때 매수를 해서 적절한, 내가 기대하는 예측하는 가격대까지 오면 그냥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간다고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들어가면 또 수익을, 여기서는 내가 잘랐는데 더 올라가더라 하는 그 상승분도 사실은 크겠죠. 크지만 또 새로운 종목을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다가 또 수익을 내고, 계속적으로 그게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어쨌든 오늘 11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1년 동안의 가장 높은 가격이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긴장 풀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집중, 관심을 가져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5, 6천원대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로 할 건데, 삼성중공업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로봇주 하면 일단 삼성전자인가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한번 볼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작년 8월쯤에 그죠? 8월쯤에 그죠? 정확하게 제가 예상했던 게 운 좋게, 제가 신이 아니니까 운 좋게 그죠? 이 가격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이 가격대를 매수해서 요렇게 지금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도하고 나왔는데, 왜 매도하고 나왔는데 떨어지니까 매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죠. 그죠?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 날에 다 팔았겠죠. 그죠? 고점 2%, 저점 마이너스 9.26%. 우리, 그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때 당연히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240%, 50% 정도 수익 내고 나왔는데, 대표님 240%, 50%가 작습니까? 할 줄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요때, 그죠?
뭐 3년 전에 매수를 했다면 그냥 뭐 20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저희들 제가 1차적으로 한번 끊어 드렸고, 자 어디서 끊었는지 아시죠? 여기죠, 이날. 자 이 유튜브 또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 대표 또 사기친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 숫자가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내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고점이 14%고요 저점이 마이너스 4%입니다 다시 한번 더, 고점이 14%고요 플러스 14%였고 저점이 마이너스 4%였어요 우리 당연히 이때 팔았겠죠? 우리 딱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한번 끊어쳤는데, 요때 한번 볼까요? 요거. 자, 상승. 자, 하락. 돌리고. 그죠? 한 번 더 나오고. 그래서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지금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 한번 잘라 먹고 여기서 다시 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만큼 다 수익을 그에 준하는 수익을 내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잘랐고, 두 번째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좀 빠른 기간에, 그죠? 수익을, 예, 많이 낼 수 있었다. 물론 뭐 8월 달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11월 달에 들어가신 분이 왕이겠죠? 그죠? 우리는 3개월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죠? 8월 달쯤에 들어와가지고 이 기간을 버티고 기다렸습니다. 그죠? 근데 요때 들어갔다 그러면, 그죠? 예, 더욱더 좋은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근데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예. 그렇게 했고, 이 종목은 우리 유료 회원들 하고요, 아주 오래 전에 분명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야 된다. 로봇 관련주를 살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야 된다. 여기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도 몇몇 분은 그때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회사가 일단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걸 강조하는데, 대표님 이 회사는 실적이 그래 저조한데, 저조하죠? 예, 안 좋아요. 근데 왜 이걸 들어갔느냐? 자, 로봇주는 미래 이제 뭡니까? 이 성장을 많이 할 그런 종목이었죠. 그죠? 많이 할 종목이었고, 이제 로봇 사업은 이제 앞으로 더욱더 성장을 하지 쇠퇴할 일은 1도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더욱더 자동화 시스템, AI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로봇이 어떻게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로봇 관련 로봇이 공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요. 또 협업 로봇으로도, 이 협업 로봇은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우리가 여러분들 가 보시면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로봇이, 바퀴 달린 로봇이 와서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그 점수를 부여한 것은, 예, 화면 보시다시피, 예, 삼성전자가 41%, 예전에는 17%였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뭐 흡수 합병이 가능하다. 지금은 거의 뭐 합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무려 41%를 삼성전자 외 3인.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소리죠. 그죠? 자, 삼성전자 외 3인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무려 35%를 보유하고 있다. 자, 삼성전자 밑에 이정호 씨, 허정호 씨, 뭐 임정숙 씨 이렇게 개인 이름이 붙어 있는데 특수관계자라는 소리죠. 특수관계자. 삼성전자와 특수관계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뭐 세법상 특수관계자인지 금융법상 뭐 어떤 특수관계자로 인정을 하는지는 뭐 중요하진 않고요. 외 3인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전부 다 특수관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했을 때 가장 큰 점수를 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대표님은 삼성그룹 맹신론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일부 맞습니다. 저는 삼성그룹을 조금 다수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많이 좀 신뢰를 하는 편이죠. 다른 기업보다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뭐 1위 기업인데 당연히 신뢰하죠. 그럼 다른 기업을 어떻게 먼저 신뢰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신뢰하지 않는데 다른 기업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저한테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삼성그룹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쪽에 더 높은, 예, 점수를 줍니다. 합병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차원도 있고, 예,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1위 기업이 아무런 생각 없이 출자를 하지는 않는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제 말고 반대로 하시는 분들은 또 좀 결국 수익이 아니고 뭐 손실을 기록한다든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내고 싶으면 일단 뭐 이런 팁은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내가 똑같은 기업을 투자를 하겠다. 근데 지분을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로보티저도 있었고요. 뭐 많지 않습니까? 로봇도 있었고 여러 가지 로봇 관련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내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왜 이 기업을, 추천을 하고요, 밀어붙였냐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 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요 점이 가장 컸습니다. 물론 기술력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겠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다 했겠지만, 그쪽에 점수를 좀 많이 줬다. 여러분, 그럼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로봇주가 아니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재무제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우리 매수하기 전에는. 연간으로 보실래요? 엉망진창이었죠. 예? 엉망진창이었어요. 요렇게. 근데 왜 제가, 가감하게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매수한 게 아마 2022년도 전후일 겁니다. 자, 2022년 전후. 직전에 보세요. 7년간 손실이 났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 기업을 매수를 해라고 했을까? 예, 바로 뭐죠? 예, 저는요, 재무제표를 신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무제표는 안 좋은데도 왜 매수를 했는가? 바로 미래 성장성 때문이었죠. 이 회사의 이익이라든지 매출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하나 뭐 만드는데 시간이 뭐 뚝딱 한 달 만에 뚝딱 이렇게 만드는 데 이제는 않잖아요. 그죠? 금액도 클 뿐더러 하나에 뭐 몇천억씩 이렇게 수주도 하지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3년치가 수주가 돼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출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무조건 성장할 것이다. 자, 그래서 5조 9천억이었던 회사가 8조 원, 그리고 작년에는 9조 9천억, 그리고 올해는 10조 9천억 정도. 아우, 죄송합니다. 10조 9천억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12조. 아, 갑자기 왜 재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진 않죠. 예상치죠. 근데 예상치라서 올해와 내년은 2027년까지 예상치이기 때문에 100% 신뢰는 할 수 없다. 자, 근데 이 기업이 함부로 이렇게 예측치를 내놓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사 진행 기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2024년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거는 올해 2025년 1년 예상치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작년보다는 1조 원 정도가 그죠? 더 매출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5천억에서 7,400억. 드디어 당기순이익이 500억에서 5천억 정도로 10배 정도 껑충 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 기준이 155에서 25로 뚝딱 떨어집니다. 저평가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기준에서 제가 매수를 해라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아니다 다를까 주가가 어떻게 역시 보답을 합니다. 그죠? 요렇게 상승을, 그죠?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1년 동안 가장 고점을 찍고 있다. 지금 예. 아직까지는 제가 더 배가 많이 고픕니다. 조금 더 상승하기를 기대를 조금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매수를 뭐 2022년도 요때겠죠. 예, 요 라인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당장 팔지 마시고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예, 지금은 그 종목은요, 고점 찍고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제 손을 틀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다른 종목을 또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지, 수익을 뭐 10배 가까이, 20배였나요? 또, 헷갈리네요. 총 올랐던 게 레인보우가 뭐 2만원대에서 맞네요. 42만원. 대략 한 뭐 18배 이 정도 올랐으니까 여기서는 수익 창출이 다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차트는 절대로 여러분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전 고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최고 요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33%거든요. 그럴 때 그런 좀 그 불안한 그런
투자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발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 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갭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갭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시 매수를 하시려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혹시나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은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단기 저점은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맞아요. 맞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처음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요. 로보티즈를 한번 볼게요. 자,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결국은 급등을 많이 했죠. 그죠? 이렇게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뭐 200~300% 수익 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전 고점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33%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로보티즈 종목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 업종 자체가 로봇이니까 좋아요. 좋은데 너무 고점에 와 있다는 거죠. 너무 고점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데 로봇주가 미래에 많이 성장할 건데 일시적으로 또 조정을 받을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자, 회사가 이런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하고 그 기대감을 이 반응을 해주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기관 특히 증권사 이런 데서요 로봇주를 너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강조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 장기적으로 단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뭐 단기적이죠. 어쨌든 고점이 조금 다다랐다. 그래서 조정 구간에 이제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추가 상승해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신이 아닌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뭐 추가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되는 수익률이 낮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다시 수익을 내려고, 기대를 하셔야 되지. 지금 벌써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 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이유는 없다. 로봇 사업은 미래가 뭐 당연하죠. 미래가 촉망받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너무 고점이다. 자, 이 기업은 왜 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분석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로보티즈를 가져왔냐면 이 회사는 똑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현재 보시면 LG전자가 7% 정도, 요렇게 7.2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LG전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관련 종목을 보유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당연히, 요즘 일반적으로 말이죠. 애널리스트나 전문가 방송들을 보면, 주식 방송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로보티즈가 대장주다 이런 말들이 조금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로봇은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뭐 어떻게 보면 중앙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로봇 전문가라서 어떻게 적절한 표현을 못 쓰겠는데 어쨌든 로봇을 제어하는 총체적인 심장과 같은 그런 부품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 자, 이 회사는 이 액추에이터와 당연히 관련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지능형 소프트웨어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는 것을 또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대장주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인정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은 로봇주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건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로보티즈는 이에 대응할 정도로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LG는 7.28%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35%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뭐 말고도요, 로보스타, 로보로보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덩달아서 전부 다 로봇주들이 어떤 실적을 지금 가져오는 건 아닌데요. 예,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인 실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아직까지 확실치도 않고요. 실적이 반영이 될지도 확실치도 않고, 또 실적에 반영이 돼도 그 재무제표상의 그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성장성이 많이 뒤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의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죠. 로보티즈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기업은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로보로보, 뭐 로보스타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다른 로봇주로 봐야 되겠지만, 재무제표상에 그 기업이 실적이 적절하게 이익을 구현하는 것이 반영이 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습니다. 재무제표. 계속 결손이 나고 있죠. 그죠? 연간으로 한번 볼까요? 계속 결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당기순 손실, 영업이익으로 돌아서지만 당기순 손실, 뭐 내년에는 이익을 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어갈 시점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리 여러분들이 그 해당 종목을 스케치를 좀 해놔야 되지 않겠나. 예, 이 로봇 사업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세 번째로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 로보스타는요, 여러분, 로봇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용 로봇은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로봇이죠. 뭐 팔 같은 게 하나 있어가 로봇팔이 나와가지고 뭐 조립도 하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 뭐 종류가 되게 많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봇팔이 나와서 제품을 생산하는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품을 생산할 때 로봇으로 생산하는 그 로봇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로봇이 바로 산업용 로봇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떼내와가 협업 로봇이라는 걸 별도로 좀 떼내왔어요. 주로 이제 협업 로봇이라는 것은 큰 공장 이런 데 설치되기보다는 사람을 도와주는 형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서 음식물을 배달해주는 그런 로봇 있지 않습니까? 자동화되어 있는 AI 기능을 가진 로봇, 이런 것들은 일부 조금 떼내서 협업 로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당에서는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야 되니까, 그죠? 평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계단 시스템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 근데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 휴머노이드, 자, 이족 보행을 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의 더욱더 대세가 될까요? 어떤 것들에 중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사실은 점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실적은 좋다. 앞으로도 전부 다 자동화가 될 것이고요. 산업용 로봇도 시장이 작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전부 다 어떻게 되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필요 없겠죠. 로봇이 다 제품을 생산할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그죠? 지금도 뭐 엄청 많이 로봇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런 적절한 사람, 이제 고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은 로봇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로봇으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지금 설치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산업용 로봇도 시장이 작은 건 아니다. 하나당 단가가 굉장히 크죠, 산업용 로봇은. 근데 이제 향후에는 어떤 산업용 로봇보다는요, 더욱더 소비를 많이 할 것이 휴머노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밀착형 로봇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명명을 해봤는데요. 협업 로봇보다는 밀착형, 즉 사람의 휴머니즘을 채워줄 수 있는, 휴머니즘적인 감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족 보행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는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생산돼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용 로봇도 시장이 작은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많이 대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끊임없이 생산이 돼야 되는 것은, 산업용 로봇은 뭐 교체라든지 수리가 필요하겠지만요, 저는 휴머노이드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에는 인간이 더 행복하기 위한 어떤 여건이 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로봇의 시대가 더 강세를 띠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 좀 먼 미래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로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디스플레이라든지 자동차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 그럼 현대자동차에 가면은 로봇팔이 나와서 자동차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로봇을 만드는데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화 장비라고 해야 되겠죠. 예, 로봇스타는 산업용 로봇, 즉 자동화 시스템, 그 공장이라든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이 산업용 로봇을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도 제가 왜 세 번째로 가져왔냐면, 이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 자, 크게 보면 먼 미래에는 휴머노이드겠지만 산업용 로봇도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좀 한계치는 올 거예요. 휴머노이드는 한계치를 좀 초과하는 경우가 많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휴머노이드를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휴머노이드를 요구한다. 즉 소비자 니즈에 대한 어떤 니즈에 따라서 제품의 생산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산업용 로봇은 한번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그러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금액 자체도 크고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제품을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 공장이 있어야 되고, 대체 공장에 또 로봇이 설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땅에 우리가 그 기존에 있는 땅에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로봇을 또 설치하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산업용 로봇을 한번 설치하면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새로이 설치가 되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가격 측면에도 그렇고요, 공장 가동률 차원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에 좀 점수를 좀 더 주고 싶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볼 로봇 관련주는요, 로보로보입니다.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요, 이게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라고 이렇게 이걸 평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AI주라고 이렇게 봐야 될지, 제가 사실 좀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보로보 해가지고요, 로보로보 해가지고 로봇 관련주다, 이렇게. 당연히 뭐 관련주 맞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로보로보는 뭐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거는 사실 로봇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요, 교육용 로봇을 만들거든요. 교육용, 그러니까 프로그램, 학습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재도 생산을 하고, 그죠? 교재를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학습용 소프트웨어 로봇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냥 AI 시스템이 아닐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들이 로봇주에 관심이 있으시고 매수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로보로보는 조금 제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AI 교육 뭐 관련주라든지, 이 종목이 로보로보가 교육 관련주라든지 또는 뭐 AI 관련주 이런 식으로 묶어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도 뭐 여러분 재무제표 보시니까 벌거쳐, 그죠? 예. 작년에 벌겠습니다. 이제 실적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죠, 그죠? 올해치는 예상치도 당연히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재작년에는 이익으로 돌았었다가 매출도요 100억대죠, 100억대. 올해 연말, 물론 이 회사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2025년 12월 31일 연말 기준으로 예정사항이 있습니다. 매출 금액이 코스피 기준인지 코스닥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략 500억 이하의 기업은 상장 폐지 실질 검사를 거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킨다라는 그런 말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시행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자, 로보로보는 로봇주에 관심이 있어서 로봇주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로보로보는 좀 제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사 실적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매출도 그렇고요. 물론 뭐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대감, 성장 가능성,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미리 선투자를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기에는 좀 아직 이 종목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차라리 로봇스타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봇주라면, 예, 뭐 로봇스타도 기업이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적이 현재. 자, 예, 그리고 로봇주 하면은 항상 예전에는요, 로보로보, 로봇스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유진 로봇이었죠. 유진 로봇. 이 기업은 나름 좀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제가 늘 예전에도 유진 로봇을 보고 얘기를 하면, 왜 이래 매출이, 물론 아직 시기상조니까 매출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매출이 2024년도가 2023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40억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역시 500억이 안 되는 260억을 달성을 했죠. 역시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진 로봇이 유명한 종목이긴 한데, 예전에 로봇주의라면 유진 로봇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 자, 근데 이 회사는 매출, 고정비를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는 매출 금액이 대략 한 400억대가 돼야 돼요. 400억대. 400억대가 달성이 되면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제로. 그러니까 손실은 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 400억대 매출을 달성하기가 조금 여기 보면 나오죠. 2022년도에 매출이 445억 나오니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0억대는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한 매출이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진 로봇도 제가 조금 했던 게 뭐냐면, 이 유진 로봇을 삼성전자가 아마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 지분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네요. 그죠? 뭡니까? 눈이 잘 안 보여. 아이멘토 에이지입니까? 모르겠는데. 시만이라는, 기업 이름입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모르겠네요. 외국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탐을 좀 냈던, 갈등을 좀 했던 회사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아마 지분율이 없는 걸 보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완전히 전력을 미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기업도 삼성전자가 인수를 할 수 있었냐면, 이 회사는요, 사실은 이 유진 로봇이 로봇에 대한 기술력은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1, 2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져요. 왜냐면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청소하는 게 있죠. 우리 왜 바퀴가 달리가 이렇게 쭉 앞으로 나아가면서 밀대 글레이즈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흡입을 해서 이 먼지라든지 이물질을 빨아당기는, 그죠? 예,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그런 기계를 유진 로봇에서는 만들었고, 교육용 로봇,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보하고 똑같이, 교육용 로봇도,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엔터테인먼트도 만들어내는데, 제가 여기 왜 유진 로봇을 더 핵심화 하느냐면, 바로 군사용 로봇을 생산합니다. 이 기업에서. 그래서 삼성그룹이 이 부분에서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인수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었죠, 실질적으로. 자,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 유진 로봇이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탱크 같이 생긴 게 자그마한 로봇 탱크가 막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예, 그런 로봇. 그 로봇이 유진 로봇이 아니라 그러한 로봇. 그러니까 군사용 로봇. 을 생산하는 조금 다른 로봇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로봇 기술이 조금 오래되고요, 좀 탄탄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업이 유진 로봇. 그래서 예전에 로봇 하면요, 유진 로봇이 거의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봇스타, 로봇,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예, 조금 기업에서는, 내리에서는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예, 보였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종목이죠. 예. 이 회사는 자율주행 솔루션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이제는 대세가 제가 봤을 때는 이족보행, 즉 휴머노이드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산업용 로봇이 무조건 도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보행, 즉 휴머노이드 쪽으로 좀 가닥을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좀 점수를 조금 더 준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은요, 이렇게 오늘은 좀 말이 좀 빠르죠. 유진 로봇까지만 사실은 좀 보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산업용 로봇을 하나 더 볼까요? 예. 자, T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T 로보틱스. 자, T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 회사는 뭐에 특화되어 있냐면, 여러분, 로봇 하면 로봇이 시장에 많이 침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침투가 됐다고 보다는 로봇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T 로보틱스는 의료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술 장비 로봇 있지 않습니까? 수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술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 로봇, 예, 그 로봇을 만들어 나가는데, 예,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T 로보틱스도 조금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요, 하나가 더 있는데 말이죠. 뭐가 있냐면은, 이 대표가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삼성전자 출신. 그래서 조금 삼성전자와 연계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재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일부가 있긴 하는데 주 핵심이 뭐냐면 재활과 관련되어 있는 로봇. 우리가 예를 다리를 다쳤거나 손을 다쳤거나 하면 재활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움을 그죠? 도움을 주는 그런 로봇을 이렇게 센터를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가 삼성전자 출신이다. 그래서 충분히 관계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봐지는. 예전에 제가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언급을 해보는데요. 다행스럽게 매출은요 600억대 500억대를 돌파하고 607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요 어떻습니까? 영업 손실이 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은 조금 더 성장을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 회사는 제가 얘기한컨대 800억대를 돌파를 해야 900억대의 매출을 돌파해야 이익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조금은 다른 개념의 어떠한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재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 아무래도 좀 민감하겠죠. 사람의 동작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우리 재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릎 같은 경우에 뭐 인대가 파열됐다든지 다치면은 제가 그 제품이 이 T-로보틱스의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노약자분들이 그 무릎에 또 허리에 허리인가요 무릎인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착용을 하면요 계단 오르는 게 굉장히 뭐 여건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로봇이거든요. 그런 로봇들도 우리 고령화 사회 2027년에는 완전 초고령화 사회에 완전히 안착을 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왔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는 것은 전체 인구수의 17%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뭐 학자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도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왔다. 그럼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경제 인구 경제 인구가 아무래도 조금 고령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령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의 위험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초고령화 사회는 대두가 될 것이고 여기에 도움이 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재활용 그리고 도움을 주는 고령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T-로보틱스도 좀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매출이나 이런 이익이 손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군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T-로보틱스 꼭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앞에는 차트도 안 봤는데. 자, T-로보틱스가 저번 주부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한가 가고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데 자, 아직 팔지 말지는 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아슬아슬하게 조금 더 옆으로 돌리거나 살짝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조금 흠이 여기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관심 속에 T-로보틱스는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매출 추이라든지 그 기업의 성장 추이라든지 또는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로보스타 뭐 이런 것들만 보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요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헬스케어 고령화 사회에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로봇 제품을 만들어내는 T-로보틱스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충분히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삼성전자 출신의 대표이사로 삼성전자 출신 대표이사가 삼성전자 출신이라는 것도 조금은 플러스. 저는 삼성그룹에 사실 점수를 많이 준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삼성전자도 의료 바이오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많이 성장시키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T-로보틱스도 여러분들 충분히 관심을 가실만하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T-로보틱스 특화되어 있는 로봇을 만듭니다. 고령화 사회에 딱 맞아 들어가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 몸이 좀 불편하신 분, 제가 장애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래서 T-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성장해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또는 허리가 불편하신 분,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좀 주면 재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생활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기업은 성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집니다. 유진 로봇과 더불어서요. 예전에 늘 우리가 로봇 하면은 말이 많았던 휴림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요 앞전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아직 남아서 요 종목까지만 할게요. 아닌데 요 휴림 로봇은 간단하게 하고 한 종목 더 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들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스맥이라는 종목이 있어서 그거까지 볼게요.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봇은 두 가지로 원래 구분을 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그리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좀 차별이 있는데 이족 보행을 하느냐 아니면 고정되어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기도 하고 제품을 생산하느냐 아니면 우리 인간의 어떤 생활에 도움을 주느냐 뭐 이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는데 협업 로봇도 있다고 그랬죠. 식당 같은데 그죠? 이런 점원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점주를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바퀴가 달려서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협업 로봇도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요 산업용 로봇입니다. 근데 늘 로봇 하면 유진 로봇과 더불어서 휴림 로봇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휴림 로봇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도요 굉장히 건 30년 다 돼 갈 겁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기술력은 확고히 가지고 있다. 역시 아쉽죠. 아직까지는 매출액이 500억이나 상승을 했는데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손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늘 테마를 타지만 이 회사 그에 대한 실적, 그죠? 실적에는 좀 부합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성장 가능성이나 수익 가능성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표면화되고 있지 않고 기대감으로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꺼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봐야 돼요. 우리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스맥이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잘 모르실 건데 이 회사가 이 스맥이라는 종목이 실질적으로는 삼성중공업 안에 있던 회사입니다. 삼성중공업.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 투자하신 분도 이런 내용 잘 모르고 그냥 막 투자하셨을 거예요. 회사 좋다, 차트 괜찮다, 이래가지고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삼성중공업 원래 공작기계 사업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에서 배를 만들 때 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하나의 공작기계 사업부에서 분사된 기업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스맥이라는 회사의 엄마가 삼성중공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서 배를 만들 때 말이죠. 보세요. 이 회사는 자꾸 이익으로 계속 나잖아요. 그죠? 매출도 1,500대, 1,700 그리고 작년에는 2,000억대 매출도 껑충 올랐고 이익도 20억 정도 올랐고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60억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삼성중공업에서 분사된 기업이라니까요. 즉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기계는 분사된 상태에서 삼성중공업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공작기계라든지 LCD 관련 로봇 제조, 그리고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작기계가 이제 배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장착이 제가 보는 관점은 충분히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삼성전자 로봇주 하면은요, 삼성중공업에서 분사된 기업이다 보니까 덜썩덜썩거리는 거죠. 자, 주주 현황에 보면 8.78%, 7.35, 자사주 7.35%, 큰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주주 현황에서. 그래서, 이 회사는 삼성과 관련된 있는 기업이고 실적이 영업이익이 잘 난단 말이죠. 이제 2, 3년 전부터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종목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데 이 회사는 산업용 공작기계라는 거, 휴머노이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산업용 로봇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 배 같은 경우에도 큰 선적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배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종목이 두 개가, 첫 번째는 이 스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스맥은 삼성전자와도 관련도 있기도 하지만 특화되어 있는 삼성중공업에서 분사되어 있는 기업이다.
예. 그래서 삼성그룹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죠. 이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중점을 오늘은 삼성전자, 삼성그룹과 한번 맞춰봤습니다. T로보틱스와 그리고 스맥,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세 개를 중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그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날씨가요, 예, 아침 저녁으로 날씨 온도차가 갑자기 온도가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온도차가 많이 납니다. 건강히 유의들 하시고요. 오늘은 3월 18일 화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